여드름처럼 볼록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만져지기는 하는데 짤 수도 없고 짜지지도 않는 그런 여드름을 관리하는 방법은 바로 염증 주사입니다. 연고를 아무리 발라도 깊은 층까지 투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방은 염증 주사입니다. 깊이 생기는 여드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썸마린 코메돈이라고 하는데요. 코메돈은 화농성 여드름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썸마린 코메돈의 원인은 첫 번째, 보통 잘생기시는 분들을 보면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이 많아요. 선천적으로 표피층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피지들이 미처 바깥쪽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쪽에서 덩어리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체로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 얼굴에 딱 봤을 때 개기름이 많이 끼는 분들 위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량이 나오다 보니까 안쪽에서 그냥 팍 정체돼 버리는 거죠.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4가지 스텝인데요. 이렇게 털구멍이 있는데 이 털구멍의 입구에 각질마개라는 게 좀 끼게 돼요. 피지가 나와야 되는데 피지가 나오지 못하고 안쪽으로 이제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세균 감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염증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초기에 피지가 안쪽으로만 쌓여있는 단계를 좁쌀 여드름, 면포성 여드름이라고 하고요. 곪기까지 해서 주변이 붉어진 상태,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여드름인데요. 어느 단계에 있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에 왜 각질마개가 끼죠? 어떤 사람은 여드름이 안 나고 어떤 사람은 여드름이 나고 하잖아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사실 엄마 아빠가 여드름이 심하셨던 분들은 성인 여드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살이 넘었다고 해서 절대 방심을 하시면 안 되죠. 여자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요. 생리 전만 되면 턱 주변에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생리 전에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호르몬 역시 여기에 각질을 많이 형성하게 되고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생리 전에 여드름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먹는 거.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IGF-1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여드름을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피부과에 오시는 좀 여자분들 중에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턱 여드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 전만 되면 이 턱에만 올라오는 여드름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리 전주가 되면 벤조일 페록사이드 세정제로 잘 나는 부분을 닦아주고요. 그리고 올라왔다 하시면 유압겔이라고 하는 벤조일 페록사이드랑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를 하루에 2번씩 발라서 빨리 가라앉혀서 색소 침착을 최소화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논문을 찾아보면 이거는 연고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압출을 먼저 할 수 있는데요. 압출의 성공 확률도 50%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집에서는 절대 짜실 수 없고요. 피부과에 오셔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짜는 압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볼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염증 주사 방법이죠. 보통 저 피부과에 오시면 이 2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하게 하는데요. 압출을 해봤을 때 성공률이 50% 될까 말까 해요. 환자분만 가능하다고 하시면 여러 번 염증 주사를 놔서 살살살 녹여내는 방법을 선호하긴 합니다. 그 성분이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에요. 스테로이드가 적재적소로 쓰이면 사실 굉장히 명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염증이 있는 피부 진피층으로 주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약이 들어가게 되면 싹 퍼지면서 이 염증을 가라앉혀서 염증이 깊은 층으로 퍼지는 거를 막아줍니다. 이 염증 주사를 맞게 되면 색소 침착과 흉터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적당량을 맞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까지는 괜찮아요. 사실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은 없는데요. 제가 해본 결과 일주일에 2번 정도까지는 문제없다. 그래서 한 번 맞으시고요. 한 하루 이틀이면 보통은 좋아지거든요. 근데 한 3일째 됐는데도 아직 남아있다 하시면 피부과에 가셔서 한 번 정도 더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스테로이드인데 그럼 맞으면 부작용 있지 않아요? 지방층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층이 녹으면서 일시적으로 살이 좀 함몰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6개월이면 사실 다시 다 차오르거든요. 혹시나 중요한 약속이 있다. 생리식염수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채워서 살짝 좀 나아 보일 수 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색깔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피부 너무 위층에 주사가 잘못 들어갔을 경우엔 색깔이 빠지는데요. 이것도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돌아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라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염증 주사 맞기 싫어요,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먹는 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썸마린 코메돈의 경우에는 크게 염증이 있냐 없냐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프고 불금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항생제 복용을 먼저 해드리고요. 염증은 있지 않은데 계속 만져지는 게 좀 다발성으로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피지 조절제를 주로 처방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놔둬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염증이 심하게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염증이 피부 깊은 층으로 점점점 빠지면서 켈로이드성 흉터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켈로이드 흉터가 될 가능성이 1% 미만이라고 해도 내가 그 1%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염증 주사를 맞으셔서 이게 커지지 않고 점점점 작아지게 조절을 해주시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에 꼭 와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썸마리 코메돈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바로 에피더멀 시스트라고 해서 표피 낭종이라고 하는 병변입니다. 피지 낭종도 있긴 한데 이건 아니고요. 혈구멍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종양인데요. 이 표피 낭종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고 일시적으로 작아지긴 하지만 결국은 수술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진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바빠서 못 와, 피부과에 올 수 없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연고가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코메도 라이틱 이펙트라고 해서 이런 하얗게 뭉쳐져 있는 면포를 녹일 수 있는 성분이 반드시 함유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 구하실 수 있는 거는 벤조일 퍼록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벤작, 토클리어, 파티만, 겔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연고를 먼저 발라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피부과에 갈 여력이 돼 하는 분들은 전문 의약품을 쓰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레티노일 엑시드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 티바에이 20 크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를 사용하시면 조금 개선을 해볼 수는 있으나 근데 그것보다는 피부과에 오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여드름 짜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짜도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짜야 합니다. 피부과 가서 짜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집에서도 잘만 짜면 집에서 하시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집에서 잘 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준비물은 알콜솜. 근데 이렇게 낮게 포장되어 있는 알콜 수압이 쿠팡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거는 이렇게 생긴 바늘입니다. 쿠팡에서 압출 바늘이라고 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구매하시면 되고 아니면 약국이나 의료기 상사 가실 일 있으시면 일회용 바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여드름이 올라왔어 하잖아요. 알콜 솜으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짜기 전에 잘 닦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짠 후에는 사실은 알콜 솜으로 닦지 않는 게 좋아요. 이미 한번 짜면 어쨌든 안쪽에 상처가 난 거기 때문에 알콜이 닿으면 따갑고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짜고 난 후에는 닦지 말고 짜기 전에 알콜 솜으로 잘 닦아주시고요. 바로 하는 것보다 살짝 말려야지 세균이 죽을 시간이 되니까 살짝 말려주세요. 그리고 수직으로 쿡 찔러줘요. 이렇게 보면 하얗게 이렇게 면포가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짝만 짜면 쉽게 구멍이 나요. 그러고 나서 면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면봉은 비추. 면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양옆으로 짜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피부 표면이 좀 옆으로 밀릴 수가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피부에 생채기,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색소 침착을 좀 심하게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색소 침착을 안 남기고 예쁘게 짜기 위해서는 이 압출기 하나는 좀 있어주시면 좋다. 이 압출기도 역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한 3,000원에서 5,000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짜자잔 이렇게 생겼는데요. 주로 얇은 갈고리처럼 생긴 부분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압출기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 얘는 피부를 옆으로 밀지 않아요. 수직으로 꾹 눌러주기만 하면 수직으로만 힘을 주기 때문에 깔끔하게 면포만 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꿀팁! 한 번 짜고 굳은 게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번 더 지그시 눌러요. 약간 녹은 치즈 같은 연유 같은 흰색 물이 나오거든요. 안쪽에 고여있던 피지기 때문에 끝까지 짜야지 이제 예쁘게 금방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끝? 아니겠죠? 모든 시술은 하기 전 과정도 중요하고 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한 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3스텝이 밸런스를 잘 맞아야지 시술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마데카솔 케어 연고예요. 이거는 약국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얘를 면봉을 이용해서 2차 세균 감염이 되지 않게 항생제 성분을 꼭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살짝 마른 후에는 이거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이소템인데요. 마데카 패치거든요. 딱 붙여주시면 완벽한 3스텝 압출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색소 침착도 거의 남지 않고요. 한 하루 이틀이면 이렇게 깨끗하게 아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여드름 애매하게 대충 짜면은 괜히 더 곰기만 하고 막 더 아파지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피부과를 가게 되는데 이 방법으로 3스텝만 잘 지켜서 짜신다면 깨끗하게 집에서도 짜실 수 있어요. 좁쌀 여드름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안 짜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좁쌀 여드름도 짜는 게 좋아요. 그냥 봤을 때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만 나는데 이렇게 쫙 당겨보면 더 이렇게 하얗게 박혀있는 게 보이는 여드름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렇게 관자놀이나 이렇게 볼 같은 데 잘 생기는. 그래서 이거는 샌드페이퍼 코메돈이라고 해서 이건 좀 깊이 박혀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피부과에 가셔서 압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아닌 단순하게 이렇게 볼로 꼭지가 튀어나와 있는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압출을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압출하기 무서워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연고를 먼저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미 생겨버렸다 하면 이 하얀 색깔 면포를 녹일 수 있는 코메도라이트 이펙트가 있는 연고를 쓰셔야 되고요. 벤조일 퍼록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 파티마겔이랑 벤작 같은 연고를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걸로도 좀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 의약품인 한 단계 올려서 스티바에이나 20 크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나는 예방적인 목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싶어. 지금은 있진 않지만 난 굉장히 좀 잘 생기는 타입이야 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 에크린겔을 저녁에 세안하고 로션 바른 후에 잘 생기는 부분 위주로 좀 발라주시면 각질 마개를 녹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걸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의약품 말고 여러분들 화장품에 관심이 또 많으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피부 트러블이 났을 때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기보다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데려가셨던 게 좀 기억이 남아요. 레티노이 엑시드라고 하는 전문 의약품의 화장품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레티놀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다이소에서 품절돼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레티놀 세럼을 다이소에서 구매하셔서 꾸준히 쓰시는 것도 좁쌀 여드름을 좀 방지하고 이미 생긴 것도 조금은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는 진짜 못 구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요즘 보니까 다이소에 미모바이 마몽드라고 해서 레티놀 앰플이 하나 나오긴 했더라고요. 요거를 본셉 레티놀 세럼 대신에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용해 보면 조금 더 이 레티놀 본셉 세럼이 좀 더 효과적이고 더 피부가 매끈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기다리셨다 요거를 구매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쇼츠에서 테카 스타젤이라고 해서 있다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인기템이라고 해서 사봤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좁쌀 여드름을 없애는 데 가장 중요한 성분은 코메도라이트 이펙트가 있는 성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 있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항염 작용이 있긴 하지만 이런 좁쌀 여드름을 녹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보면 효과가 없다. 이거를 사시기보다는 저는 레티놀 세럼을 사시는 거를 더 추천해드려요. 만져지긴 하는데 짤 수도 없고 짜지지도 않는 저 피부 깊은 층에 있는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여드름의 해답은 염증 주사라고 말씀드렸죠.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애초에 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밀가루, 설탕 많은 음식 이런 거는 피해주세요. 이것만 끊어도 한 2주 정도면 여드름이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연고도 중요하지만 꼭 이너뷰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피부조화정 더 많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피부조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